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자, 오늘도 세상 유익한 프로그램 언더스탠딩 시작하겠습니다. 독서가 마음의 양식이다라고 하는 이유는 독서를 통해서 다양한 간접 경험을 할 수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예를 들면 로빈슨 크루소 같은 소설이 없었다면 우리는 무인도에 가서 직접 생명을 걸어야 되는데 섬에 혼자 있어 볼 수가 그렇지. 없으니까 얼마나 고마운 거냐는 네. 거죠. 독서와 비슷하게 저는 그 사업하는 분 네. 만나서 그 진솔한 이야기를 듣다 보면 마치 내가 사업한 듯한 그런 것을 간접적으로 느끼면서 대체로는 아유 요 사업 안 하길 너무 잘했다 하는 생각도 맞아. 사업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러면서 이제 느끼게 되는 뒤늦게 체감하게 되는 다양한 것들을 여러분들은 언더스탠딩을 시청함으로써 네. 시행착오도 줄일 수 있고 그럼요. 그리고 각자 이제 계열사 한 대여섯 개씩은 다들 갖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고용하신 계열사 사장들이 사장님들 어떻게 이제 어떤 지내는지. 고민을 하고 있는지도 또 간접적으로 알 수 있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모신 분도 사업하느라고 아주 힘드신 분이에요. 네. 예. 라이트. 일단은 소개하겠습니다. 라이트. 회사 이름이 라이트입니다. 라이트. Right. You are right. 너 진짜 맞네. 너무 정치 성향 드러내는 회사 이름 아닙니까? 뭐 네, 회사 이름이 Right. 라이트의 회사에. 최준순 대표님.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라이트의 최준순입니다. 야, 이름 어떻게? You are right. 넌 진짜 정확해. 뭐 이런 겁니까? 뭐 이게 사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저희 네. 좀 정도를 가겠다 이런 의미도 있고. 그래, 오른쪽이 정도야. 레프트로 안 하고 그래. 네, 눈을 정치 어땠어요? 성향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그 책 중에 아이디어 불패 법칙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네. 원서의 제목이 The Right It입니다. 근데 그 책의 제목이 사람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그 Right It, 될 놈을 해라라는 그런 책인데 저희가 사업 준비할 때 좀 그 책에 영감을 받아서 주로 그렇죠. 뭐 장명할 때 꼭 그때 영감 받은 게 그럼. 단어로 남아. He's the right man to do the job 할 때 그 right 바로 그 사람이다 할 때.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회사 그리고 이름은 그렇고. 회사 이름 right 그리고 서비스명은 원 포인트라고 하는 제가 오기 전에 안 하던 예습을 좀 해봤더니 뭐 별거 아니더군요. 그러니까 사람을 구하는 고객과 내 노동력을 팔고 싶어하는 근로자가 서로 이제 연결해주는 그 수많은 서비스들과 뭐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던데. 표정 안 좋아요. 표정 벌써 안 좋아지잖아요. 대표님. 근데 독특한 건 마케터. 그러니까 마케터를 전문적으로 저희는 모아서 연결해 드립니다. 가사 도우미 연결 앱 뭐 많이 있고 뭐 잠깐 가서 일해주는 무슨 뭐 인테리어 도배 목수 이런 거 연결해 주는 앱도 있는데 마케터를 전문으로 연결해 주는 앱이라고 해서 그게 과연 시장이 있어요? 즉 마케터는 그 월급 주고 정규직으로 고용해서 오래오래 같이 가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일단 예습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서비스 좀 소개를 드리면 저희는 서비스 소개를 할 때 탑티어 마케터 파트타임 고용 서비스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요. 네, 여기서 탑티어. 핵심이 탑티어와 파트타임입니다. 네, 탑티어라고 하면 이제 아무나가 아니라 정말 검증된 잘하는 인재. 네. 그리고 파트타임은 이 기존에 이제 많은 플레이어들이 있잖아요. 풀타임 인력을 중개해주는 많은 플랫폼이 있는데 예. 저희는 파트타임으로 인재를 고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서비스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마케터라는 건 마케팅하는 잘하는 사람이죠.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직무는 마케팅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두 개 하나씩 물어보죠. 그럼 이 프로가 질문한 대로 파트타임 그 수요가 많이 있습니까? 그 마케터를 파트타임으로 뭐 3시간만 씁시다, 일주일만 씁시다 이런 수요가 있어요? 이제 막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엔 글로벌리는 굉장히 이미 성숙한 시장인데 시장의 정의로 보면은 이제 프리랜서 시장입니다. 예. 네, 정규직이 아닌 프리랜서 시장이고요. 기존에는 저희 뭐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아시아 국가들은 정규직 풀타임 채용에 되게 익숙하잖아요. 근데 최근에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예. 이제 시장의 변화가 되게 빨라지면서 이제 인재의 경쟁이 되게 치열해지는 거죠. 그래서 잘하는 인재라면은 풀타임 아니더라도 파트타임이라도 좀 고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니즈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풀타임으로 고용한 마케터 인재들이 별 볼 일 없고 기대에 못 미친다는
강한 니즈들이 고용주 사이에서는 있다는 반증이겠네요. 그래, 돈 아깝다. 막상 정규직으로 해왔더니 돈 아깝다는 느낌이 들었다. 아니 마케터를 뽑았는데 애가 일을 못하네? 이거 어쩌지? 음. 라는 일들이 종종 벌어져요. 물론 이제 뭐 못한다라기보다는 예. 쭉 경쟁이 치열하니까 조금 더 잘하는 사람을 계속 찾고 싶다라는 니즈가 더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마케팅이라는 게 특히 그런 분야입니까? 마케팅뿐만 아니라 사실 전 직무에 해당하는 좀 트렌드인데요. 네. 마케팅에서는 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에 굉장히 제품이나 서비스의 퀄리티가 굉장히 상향 평준화 됐잖아요. 예. 뭐 생성형 AI나 이런 기술들을 통해서 굉장히 좋은 서비스는 많은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잘 알릴까에 대한 고민이 많으신 홍보 기업들이 마케팅.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그럼 뭐 어떻게 하는 건가? 마케터라는 게 열심히 알린다. 열심히 마케팅을 해. 그러니까 주로 요즘 같은 경우는 온라인 환경에 대해서 잘 아는 마케터가 좋겠죠. 예전에는 마케터 그러면 어디 5개월 광고에 뭘 넣고 뭐 어디 방송국 광고를 어떻게 하고부터 시작해서 뭐 그런 것들일 텐데 대체로는 요즘엔 뭐 온라인 인스타에 뭘 마케팅을 뭐 그런 한다. 식으로. 뭐 네. 그런 거에 약간 특화되어 있는 분들이 필요한 그러니까 기껏 모양이죠? 뽑아놓은 김 과장은 인스타 계정도 없다. 이놈의 자식은. 그런 거죠. 그 마케팅이 말씀 주신 대로 되게 많이 디지털화가 되고 있습니다. 마케팅 예. 방식이.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퍼포먼스 마케팅. 네. 들어는 봤어요. 네네. 퍼포먼스 마케팅이라는 게 이 수치를 이제 마케팅의 성과를 이제 수치로 측정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하는 마케팅 온라인에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사실 기존에는 마케팅이 단순히 뭐 이게 광고하고 뭐 이랬다면은 이게 좀 개발자처럼 어떻게 보면은 되게 좀 기술이 되게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예. 퍼포먼스 마케팅 전문성 기술이 중요해지고 있어서 그거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인재가 되게 제한적. 예를 하나 들어가지. 예를 들어서 되게 쉽게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그 SNS 광고입니다. 메타, 인스타그램, 뭐 구글 광고인데 그 광고를 운영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봐야 됩니다. 네, 이 광고의 소재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얼마나 반응하는지 그리고 뭐 이제 뭐 노출 그것도 대비 구분해서 클릭률. 봐야 됩니다. 우리 웹사이트에 들어오는 유입. 그리고 유입이 된 이후에 최종 구매까지 전환되는 비율 이런 것들을 계속 데이터를 트래킹을 하면서 이제 마케팅 전략을 계속 수정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퍼포먼스 마케팅한테 요구되는 그런 전문성이고 네, 그런 인재가 되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계속 네. 돈을 내가 얼마 썼는데 얼마 썼더니 얼마로 구매가 전환되는 숫자를 계속 보면서 돈을 늘렸다가 줄였다가 뭐 그렇게 하는 네, 맞습니다. 모양이군요. 요즘. 돈을 뭐 예산을 계속 증액하고 감액하는 것도 있고 채널 전략 계속 다르게 갈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서비스는 뭐 메타가 조금 더 적합하다. 우리 서비스는 뭐 네이버 카카오보다 좀 더 적합하다.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짤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퍼포먼스 마케팅 외에도 또 다른 디지털화되는 여러 영역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SEO 네. 마케팅인데 서치 엔진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전문성인데요. 결국에 요즘엔 이제 퍼포먼스 마케팅이 또 돈이 또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콘텐츠 마케팅 기반으로 플레이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무슨 그래서 말이죠? 저희 뭐 예를 들어서 저희 블로그에 좋은 양질의 컨텐츠를 올려서 예. 이제 요게 이제 구글에서 검색이 되게 해서 사람들이 검색을 했고 자연적으로 우리 웨브사이트에 유입되게끔 하는 것들이 중요한데 그러려면 이제 좋은 컨텐츠를 올리는 게 첫 번째로 여기 중요하고 콘텐츠인지 광고인지 애매모호한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콘텐츠가 서치 엔진에서 잘 검색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테크니컬하게 세팅하는 그런 작업들이 있습니다. 요즘 예. 출판사들이 많이 그 카드 뉴스로 이렇게 막 보다 보니까 맨 끝에 보니까 책 광고였네. 뭐 이런 거. 네. 그래요. 그거 요즘 뭐 마케팅 트렌드인 것 같고 그거 잘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필요하면 그런 거 하는 사람을 월급 주고 뽑아야지. 파트타임으로 고용했다가 예를 들면 그거를 1년 내내 파트타임으로 한다는 건 1년 내내 렌트카 쓰는 느낌으로 뭐 굳이 경제성 안 나오는 것 같고 시즌만 써야 하는 수요가 있어요. 일단은 여러 가지 수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 저희는 작은 기업에 좀 주목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 250만 개 기업이 있는데 작은 기업, 그러니까 50인 이하가 248만 개입니다. 그러니까 네. 98%가 작은 기업인데 예. 이런 작은 기업들은 잘하는 인재 구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많은 이제 스타트업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작은 기업이 좋은 인재를 채용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시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구조적으로 잘하는 인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작은 기업에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네. 뭐 연봉 들어가고 싶지가 않죠. 네, 뭐. 처우 수준이나 여러 가지 네. 리스크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구조적으로 좀 어렵다라는 음. 거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문제의식은. 그러면은 파트타임이면 가능하지 않겠냐. 네. 훌륭한 인재가. 네. 아, 내가 훌륭한 인재인데 나는 대기업도 들어갈 수 있는 인재야. 근데 근데 그 인재는 왜 큰 기업 안 들어가요, 그럼? 일단은 두 가지인데요. 프리랜서라고 하면은 이제 현직에 계시면서 사이드 잡으로 이제 업무를 수행하는 분이 계시고요. 아, 정말? 네. 밤에 난 낮엔 삼성인데 삼성 김 과장이 밤에는 여기 들어가서 언더스탠딩 마케팅 해준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오, 근데 불법은 아니지. 불법 아니에요? 걸리면 좀 그럴 것 같은데. 불법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네. 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되고요. 이건 예. 개인의 사생활이기 때문에 그래. 실제로 기존에 판례가 있습니다. 그럼. 있는데 중요한 거는 내규, 회사의 내규에 의해서 이제 상호간의 계약에 의해서 그게 이제 좀 아, 예, 그렇지. 그 주장 위반이 되고 거기에 불이익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법적으로 비난받을 일은 법적으로 아니고. 비난받을 아, 회사에서 알면 뭐라고 할 수는 있으나 근데 이게 몰래 해야 되는구나, 몰래. 안 그래도 요거에 대해서 좀 오늘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는데 네, 네. 이게 사실 굉장히 우려가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 많이 주시고 괜찮냐. 그러니까 저희 플랫폼으로 치면은 사이드 잡 워커가 전체 한 70%, 65에서 70%. 예, 그리고 전업 프리랜서가 한 30%. 오히려 투잡 뛰는 사람이 더 많아요? 더 많으십니다. 정규직 마케터 중에서. 네. 그렇지. 나 손경제 진행하잖아. 그러네. 아니, 나도 여기서 월급 받고 인생의 포트폴리오라는 게 필요합니다. 야, 언제든지 안승찬 대표가 나를 내칠 수 있잖아. 사람이 이렇게 간사해 이렇게.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듯이 네, 네. 안 걸립니까? 내가 삼성전자 직원이 과장이에요. 여기 지원해서 몰래 나 원포인트에 밤에 해볼래. 안 걸립니까? 걸릴 수는 없습니다. 걸릴 수는 없어 이론적으로. 걸릴 수는 없습니다. 내가 말하지 않는 이상. 네. 그러니까 무슨 뭐 회사에서 그래. 너 갑자기 내가 했던 이력 보니까 이거 우리 회사 최 과장이 했던 이력이랑 같은데. 아니 그럼 월급이 들어오면 시간에 무슨 그 있잖아요. 사업 소득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회사 재무팀에 무슨 뭐 연말정산 할 때 드러난다든가. 그건 몰라. 확실히 모릅니까? 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월급의 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이 되면은 건강보험료가 오릅니다. 네. 네. 그러면 회사는 연말정산할 때 예. 기존에 이제 사전에 받아놓기과의 차이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알 수 있죠. 근데 이제 그 아까 그 2천만 원 외 소득이란 게 예. 이런 뭐 프리랜서 소득뿐만 아니라 뭐 부동산 뭐 오피스텔, 금융 이자 소득 월세, 뭐 이자 다 포함돼 있어서? 임대 소득 등에 다 포함이기 때문에 그거의 내역은 절대 볼 수 없고요. 그리고 그거를 뭐 물어보는 경우도 거의 없죠. 그래서 모른다. 이론적으로는 네, 모른다. 모르는데 사실 이것도 해결돼야 될 문제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레이 에어리아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되게 고무적인 건 최근에 좀 좋은 기업들이 아예 양지화 시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투잡하라고? 아예 할 거면 어. 허락 받고 해라. 그게 또 나쁘지. 왜 그냥 하면 되지 왜 허락 그래, 받고 허락해 해야 줄 돼? 거면 왜 굳이 허락받으라고 그래? 내 맘대로 하는 거지. 그렇지. 그 맛인데. 근데 몰래 하는 그 말. 근데 기업 입장에 괜찮아. 나한테 얘기해. 괜찮으면 왜 얘기해?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이 뭘 도와줄 거라고? 경업 금지 조항을 사교에 넣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기업 입장에서 당연하지만 뭐 당연히 공감하실 텐데 팁 직원이 이제 다른 업무를 함으로써 우리의 업무의 생산성에 떨어질 수 이 있죠. 떨어지면은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기업 입장에서 확실히 손해이잖아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업이 또 겸업과 경업은 또 다른데 네. 경업은 우리와 유사한 업태에서 일을 할 때. 경쟁사에. 경쟁사에 가서 마케팅 해주고 있어. 네, 사실상 경업일 수 있겠네요, 이 일이. 네. 그쵸. 그래서 이제 직접 경쟁사면은 진짜 직접적으로 우리가 손해를 입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또 다른 포인트가 우리의 기술이나 좀 중요한 정보가 유출될 그럴 수도 그런 있죠. 리스크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기업이 그 사규화하는 거는 이해가 되고, 근데 중요한 거는 기업 입장에서는 어차피 하지 말라
생각을 해도 할 거면 그런 리스크를 최소화하자. 이거 아예 양지화시켜서. 최소한 요런 데는 좀 피해줬으면 좋겠다. 네네. 그런데 또 하는 게 맛인데. 그리고 다 이 비슷한 업종과 비슷한 상품을 해야. 마케팅 해본 경험이 있어야 된다면서요. 그렇지. 그게 우리 회사 제품일 거 내 아니야. 비누 회사 다녔는데 그래, 비누 회사 빨리 마케팅을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빨래비누 팔아달라고 그러면 애경이나 뭐 이런 LG생활건강에서 일하시던 분이 해야지. 그럼 어차피 충돌 아닙니까? 근데 저희도 그래서 되게 아쉽죠. 너무 적합한 분이 계신데 저희는 내부 원칙상 절대 현직과 경업 관계가 될 수 거긴 있는 또 안 기업 해줘요? 절대 매칭 안 합니다. 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희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왜요? 봅니다. 만약에 그게 들통나면 오히려 그 프리랜서가 큰일 나니까. 저희가 큰일 날 일은 없지만 네. 저희는 그래도 인재를 보호해야 될 또 의무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나중에 왜 문제가 될까 봐. 경업에 네, 했냐. 혹시라도 문제가 되면 네. 그래서 저희는 그거는 철저하게 회사 이름이 지킵니다. 라이시래잖아요. 라이. 편법이 대표님, 아니고. 근데 그건 너무 과한 신경 쓰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적절한 인재를 연결하겠습니까? 근데 뭐 사실 현직이 아니더라도 전에 계셨던 직장에서 뭐 요즘에는 이직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도 현직이 반짝반짝하죠. 야, 언더스탠딩에 그냥 해줘요, 야, 그냥. 그래. 아니 본인이 하겠다고 하고 원하면 하는 거지. 뭐 예를 들면 슈카 인재다. 바로 들어와서 쓰지 우리가. 슈카에서 하는 거다. 다 얘기해봐. 그래서 이게 그 인재분들 저희 이제 활동하신 전문가분들도 좀 이제 두려워하시고 좀 궁금해하시고 이런 것 있는데 이게 사실 어쩔 수 없는 흐름이라고 생각은 들긴 듭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겸직을 하는 게 이제 경기도 어렵고 그래서 부수입이 또 이제 필요한 상황. 그렇기도 하고 점점 주 5일이니 뭐니 하면서 근로 시간 자꾸 줄어들고 네. 그러면서 시간 남아? 시간이 어정쩡하게 남아 사실은 솔직히. 그렇다고 뭐 딴 일 하기에는 애매하고 그렇다고 그 시간 팽팽 놀기에는 좀 애매하고 아깝고. 예전에는 알아서 그래도 회사에서 야근도 시키고 뭐 그러면서 야, 상무님 퇴근 안 하셨는데 지금 밤 9시밖에 안 됐는데 무슨 퇴근이야 뭐 이러면서 분위기 자꾸 했는데 요즘은 그냥 땡 6시 되면 저 통근 버스가 지금 끊기면 집에 못 가야지. 가거든요. 집에 가야지. 집에 가야지. 그런 일이 그리고 생기는 일이죠. 최근에도 뭐 주 4일제를 시작한 그런 기업들도 회사도 생기고 있고. 있고 이게 실제로 보니까 재밌는 게 독일이나 이런 국가에서는 주 4일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은데 이제 보니까 통계를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여가의 시간을 많이 쓰다가 예. 나중에는 점점 다른 일을 찾기 시작한다는 이야, 꽃 재밌네. 그래서 네. 그러면 보통 좀 더 훌륭한 마케터, 훌륭한 분들일수록 그런 투잡, 쓰리잡을 더 열심히 찾는 것 같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네. 얘기하시겠죠? 네. 아니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이익을 맥시멈 극대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나는 훌륭한 인재야, 나 경험도 많아. 근데 회사에서 주는 월급은 어차피 딱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남는 시간에 프리랜서로 뭐 좀 하면 나 고액 프리랜서인데 괜찮으시겠습니까? 하고 뭐 저희는 와주시기만 3시간만 일해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뭐 치과도 교정 선생님은 이 치과 저 치과 다니면서 하시고 마취과 선생님도 여기저기 불려 다니면서 일하잖아요.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이게 아무래도 좀 성향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 그러니까 좀 그런 성향이 안정적인 한 회사에서 안정적으로 그 일에 몰두해서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예, 뭐 여러 업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도 계신데 최근에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이렇게 사이드 잡으로 하나 두 개씩 하다가 내가 충분한 수입을 얻고 또 내 업무, 내 시간에 대한 컨트롤러빌리티가 생기면서 그럼 아예 전업 프리랜서로 전향을 해볼까라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고 페이가 더 높아요? 내가 정규직으로 받았을 때의 시간당 페이보다 얼마예요? 궁금하다. 그럼 한- 뭐 높습니까? 그분 1시간 평균적으로 1.3배에서 많게는 1.5배 정도 수준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월급에? 네, 그러니까 정규직 대비 그럼 시간당 얼마 이렇게 써요? 시간당 얼마로 책정을 합니다. 시간당 얼마예요? 시간 사람마다 다르겠네요 또. 사람마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다르고 직무마다 다르고 비싼 연차마다도 거는요. 다릅니다. 비싼 경우는 얼마에서 얼마 사이로 가격이 형성돼 있습니까? 한 3만 원에서 한 7만 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당 3만 원, 7만 원. 한 대략 한 5만 원. 그럼 그분한테 한 10시간 일 맡기면 50만 원. 그러네. 비싸네. 아니 나는 그 정도는 드릴만 할 것 같은데 그 퍼포먼스 마케팅이라는 게 제대로 방향 잡고 포인트 잘 찍으면 그냥 급소 찌르듯이 찌르는 거고 모르면 우리 김 과장한테 시키면 뭐 일주일 내내 밤새도 그냥 그 어라운드 부시 찍다가 끝나요. 그런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시간당 대금으로 생각을 하면은 높은 가격인데 네. 이게 이 아웃풋
관점을 생각해 보면은 가성비가 있다라고 말씀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차피 딱 그게 필요한 기능을 방금 그냥 딱 쓰는 거니까. 네, 이 프로에 말씀 주신 그런 내용인데요. 결국에 성과만 잘 내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투입한 시간에 비례해서 아웃풋이 나왔는데 예. 이제 많이 디지털화가 되면서 그럼. 예, 이게 투입한 시간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거죠. 훌륭한 영업사원 알바로 딱 쓰는 거구나. 영업사원 야 가서 그렇지. 뭐예요 하. 어. 그럼 탁 돈 받고 쫙 가서 그냥 쫙 모아오는 그런 거네요. 컨셉이. 대략 예를 들면 우리 회사가 이번에 새로 출시한 뭐 요거를 온라인 마케팅으로 한번 팔아봐야 되겠는데 우리 마케터는 아유 또 퇴근했네 뭐 이러면 그 원포인트에서 좋은 전문가를 보통 몇 시간 정도 쓰면 결과물이 나옵니까? 저희가 쓰는 단위가. 보통 이제 평균적으로 10시간. 정말요? 10에서 10시간만 써도 돼요? 15주에 주에. 10에서 주에. 15시간 쓰고 평균적으로 한 12시간 정도 나오는데. 네. 그 정도 쓰면 맞습니다. 대충 결과 그런 정도 페이 하시더라. 네. 주에. 그러면 하루에 이제 몇 시간씩 한 일하는 2시간, 건? 2시간 정도. 하루에 2시간 정도 일하고. 추가로 일해 주세요. 네, 네, 맞습니다. 투잡도 할 만하네요. 그럼 집에 가서 이거 해 주면 되니까. 이게 사실 매일 또 2시간은 아닌 게 또 주말에 또 그렇죠. 많이 해도 되고 하시고 하니까. 이러니까 네. 아니 사람을 많이 고용할 수 없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스타트업이나 이런 데는 그래. 관심 있어 할 만하겠어요. 그럼. 그리고 뭐 월급 정규직 다 주면서 8시간 일하라고 해도 한 2시간 일합니다. 솔직히. 네. 아니 내가 월급 받으면서 그렇게 일해 본 경험이 있잖아요. 몰아서 일하긴 그럼. 하지 몰아서. 그래서 그래서 그러면 궁금한 게 어. 있습니다. 어떤 시장인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훌륭한지를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그렇지. 그 그거는 사람이 뭐. 훌륭해야 사람들이 이 사업이 돌아가는데. 어떻게 알 수 있죠? 예를 들면 고용하는 분 입장에서는 되게 어려운 문제이고요. 네. 이게 사실 채용을 하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네. 좋은 사람 알아보는 거는 모든 기업의 숙제고 사실 그렇죠. 저희도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요. 저희도 이제 초기 스타트업으로서 라이트의 직원 뽑기도. 네, 저도 대표는 처음이니까 예. 저도 사실 부족함을 평소에 많이 느끼는데 그래서 이게 좀 기술적인 접근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 컨셉은 데이터를 활용하자라는 게 저희의 컨셉인데요. 그러니까 저희는 기존에 활동하고 계시는 그 전문가들의 데이터가 계속 쌓이는 게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저희가 이제 매월에 100분 이상의 이제 전문가가 활동을 하시는데 이제 그분들 중에서 잘하는, 그러니까 고객사 기업으로부터 잘한다고 평가를 받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의 데이터를 저희는 갖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지원하실 때 답변하신 그 답변 데이터, 저희가 논수령 이거부터 설명드리는 게 좋겠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전문가의 실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저희 자체 프로세스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나 투잡이나 프리랜서 하고 싶습니다라는 전문가가 지원을 하면 네. 원포인트에 지원하면 네. 아무나 다 저희 풀에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저희가 그 여러 3단계로 이제 검증을 하는데요. 네. 일단 그 이제 기업이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제 서류를 검토를 하고요. 서류 내세요? 네, 이력과 프로젝트 이력, 프로젝트에서 어떤 성과를 내는지. 대학교 성적 증명서까지는 아니고. 네, 그것까지는 아니고. 네. 두 번째로는 이제 논술형 평가를 봅니다. 네, 이 원 포인트에서? 네. 네. 논술형 평가를 보는데 나 안 해 이제 거기서 오히려 신기해서 할 것 같아. 야, 이 새끼들은 뭐길래 그것까지 하라고 그러냐? 뭘 논술을 하라고? 막 이럴 것 같은데. 그 저희가 특정 상황을 제시를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 스타트업에서 마케팅 효율이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직무와 관련된 문제를 직무와 주는 거예요. 관련된 업계 전문 용어 막 써가면서. 네. 그래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라고 문제를 하면은 거기서 두 가지를 보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당연히 마케팅 실무 지식을 보고요. 두 번째로는 논리성을 봅니다. 네. 네. 그러니까 거기서 문제를 정의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적합한 솔루션을 도출하는지에 대한 논리성을 보는 방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 주셨는데 이 과정이 되게 번거롭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잘하는 분이라도 이 과정에서 안 해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예. 근데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생각보다 중요한 포인트인 게 이 프리랜서 활동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그 인게이지먼트 레벨. 그러니까 그 진짜 열심히 하는 거. 얼마나 성실성이 있느냐. 네. 더럽고 치사해도 일단은 해내는 그런 습관과 자세가 중요한데 야, 그거 괜찮은 포인트다. 괜찮은 포인트다 그거. 되게 귀찮게 해가지고. 면접 볼 때 우리가 압박 질문하는 이유가 어. 그게 무슨 답이 있어서가 아니라
회사 생활 하다 보면 태도로 보는 거야. 그럼. 태도를. 확 집어던지고 나가고 싶은 그 순간에 참느냐. 누군가는 참는다. 한번 참는 그 능력이 되게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의도하진 않았는데요. 네. 이게 생각보다 좀 좋은 효과가 있더라고요. 네. 좀 귀찮게 했더니 거기에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는 분이 일을 시켜봐도 반응도 좋아요. 네, 고객이 좋아하십니다. 네. 되게 근데 그건데 거기 안 들어온 애들은 써보질 않았으니까 그래. 모르잖아요. 2% 같은 천재과는 하다가 그냥 볼펜 던지고 나갑니다. 그런데 의외로 마음 맞아서 일 시키면 일 되게 잘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아직은 부족한데 이제 점점 개선지 어떻게 하면은 덜 번거롭게 우리가 좋은 분을 잘 발견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하고 있긴 합니다. 일단은 네. 빡빡한 그리고 면접. 이분의 그런 성실도를 어떻게 하면 좀 덜 번거로운 방식으로 좀 테스트를 할 수 있을까? 아니 그러면 논술을 열심히 썼어요. 누군가 그냥 참을성이 있어서 귀찮지만 열심히 썼다고 쳐요. 그럼 그 답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누가 평가합니까? 처음에는 이제 저희 전문가분들 중에서 잘하는, 그러니까 고객사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는 분들을 한 5분을 구성을 해서 그분들이 평가를 하게 했습니다. 심사위원 백종원님처럼. 그것도 심사위원비 알바예요? 네, 어느 정도 리워드를 좀 드리고. 이것도 한 시간당 하면 5만 원 정도. 건당으로. 네. 건당으로. 네. 치열하다. 진짜 시스템 좋네. 시스템 좋아. 근데 저희가 최근에는 아예 그 방식은 아예 중단을 했고 예. 기술로 좀 대체를 했습니다. 우수 전문가의 답변과의 유사도를 비교해서 자동으로 이제 합격 불합격이 나오는 시스템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구현했습니다. 왜 심사위원들이 돈을 많이 요구해요? 그거는 아닙니다. 근데 지원자가 많아서 지원자도 많고 결국에 심사를 하려면 그 시간이 또 걸리잖아요. 예. 그렇죠. 또 지원하는 입장에서는 또 그게 또 답답한. 네, 바로바로 답을 줘야 되니까. 네네네. 그리고 사실 5분한테 그 검사를 맡기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면 정확성이 좀 더 높아지잖아요. 네. 그게 인공지능으로도 이제 된다는 AI 얘기예요?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생성형 AI. 그러니까 그거는 딱 정답보다는 진짜 애티튜드나 그런 걸 중심으로 많이 보는 모양이네요. 그 안에 논리성과 실무 지식을 좀 많이 보는 기술이긴 합니다. 그거 조금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저희 우수한 전문가들도 지원할 때 그 답변을 쓰셨겠죠? 하시잖아요. 그쵸. 네, 비슷한 문항에 대한 답변을 하시고 그거와의 문제도 같겠네. 같은 문제에 대한 답을 했겠네. 네, 같은 문제도 있고 조금 예. 다르지만 그런 것들은 기술로서 가능을 하고요. 그래서 그 답변과의 유사도를 비교하는 AI 기반의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평가하는 게 유사도라고 하면 두 가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논리성의 유사도 그리고 실무 그 해결하는 그 실무 지식의 유사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거 정답을 쭉 주고 얘한테 입력해. 요거랑 제일 비슷한 걸로 답을 가져와봐. 그렇게 찾아달라고 하면 찾아준다는 거죠? 네네네 맞습니다. 신통하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럼 프리랜서로 지금 나 일감이 필요합니다라고 등록되어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돼요? 지금 한 800분 정도. 800분 정도. 네네. 보통 느낌으로 몇 대 1의 경쟁률을 뚫은 분들입니까? 그분은? 그분들은? 느낌의 데이터로 나오는데 저희가 합격률이 한 20% 정도 됩니다. 5명 지원하면 1명 정말요? 정도만 네. 합격시키고. 야, 진짜 콧대가 높네. 아니 일감 자체가 그렇게 없으니까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일이 막 쏟아지면 그래, 10명 오면 10명 다 합격 뭐 이렇게 할 텐데 하죠. 지금은 어차피 일도 많지 않은데 뭐. 일단 퀄리티를 중요하게 생각하자. 그러면 알겠어요. 800명을 지금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언더스탠딩에서 예를 들면 마케팅이 필요해서 썼어요. 그러면 얘기하면 우리 한 명 보내주십시오. 그럼 알아서 보내줍니까? 아니면 내가 고릅니까? 쭉 그 얼굴들을 보고 관상도 보고. 어떻게 했어야 될 것 같아요? 질문 답을 듣기 전에 우리가 맞춰봅시다. 본인이 이 서비스를 기획한다면 원 포인트. 그냥 우리가 알아서 보내주는 시스템을 할 것 같아요? 아니면 홈페이지에서 이분 중에 시간 되시는 분 보내주세요가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사실 이거는 모르지 우리. 모르니까 좋은 그리고- 사람은 알아서 보내주세요. 그리고 노출시키면 안 되잖아. 우리 김 과장 여기서 투잡하네? 알려주면 안 되니까. 그렇다고 가명과 사진도 없이 하면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알아서 없고. 보내줘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원포인트. 그래서 마음에 들면 계속 쓰는 거고 뭐야 진짜 아니야 다시는 안 써. 그래, 그냥 보내주겠구나. 익명이 필요하니까. 네. 저희가 좀 프로세스 설명드리면 일단
전화를 드려서 어떤 전문성, 어떤 전문 인재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예. 네, 그래서 고객사로부터. 네, 예. 고객사로부터. 이 과정이 되게 중요한 게 사실 기업은 어떤 마케터가 필요한지도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훌륭한 분으로 보내주시오. 어떻게 알았지? 경험 많은 분, 어떻게 일 알았지? 잘하는 분을 필요로 합니다. 머리 어떻게 깎아주세요? 그러면 예쁘게 깎아주세요. 그랑 똑같은 거잖아요. 네. 이게 생각보다 꽤 큰 문제인 게 예. 뭐 AI 알고리즘 다 중요합니다. 뭐 매칭 알고리즘 다 중요한데 내가 애초에 그 인풋 값을 잘못 입력하면은 매칭이 아무리 좋은 기술이어도 잘못되는 당연하죠. 거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퍼포먼스 마케팅이 필요한 상황인데 저희가 보기에는 그냥 이거 뭐 브랜드 마케팅을 하고 싶어요. 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저희가 좀 고쳐드리기도 하죠. 지금 상황에서는 퍼포먼스 마케팅을 추천드립니다. 라는 그렇게 예. 네, 그런 과정을 거쳐서 네, 알겠습니다. 퍼포먼스 마케터 추천해 주세요라고 하면은 저희가 산업군 이나 뭐 여러 가지 기업의 단계 네, 그리고 매출 규모 이런 거 고려해서 저희 내부 풀 중에 검색을 합니다. 네. 네, 그 중에서 한 두 분에서 세 분 정도를 추천을 드려요. 가능하신 분들로만. 네, 저희가 이제 추천하는 거는 뭐 전문가들한테는 한 대여섯 분 나가고 그 중에서 한 두세 분이 가능하다고 하면 드리고 그럼 프로필을 보십니다. 그래서 두세 명 중에 한 명 중에 고르게. 네, 그 다음에 이제 면접을 보는 프로세스가 또 있습니다. 화상으로. 화상으로 서로 양쪽이. 네. 네. 면접이라고 맞선. 네, 인터뷰 세션이라고 해서 예. 서로 간의 핏을 보는 그런 화상 미팅 자리가 있어서 30분 동안 서로 대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정하는 그런 썰. 어렵다. 그러면 기업은 마음에 드는데 예를 들면 프리랜서가 저 사장은 난 같이 못하겠네. 이상할 것 같아. 뭐 그럴 수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네. 아. 그래서 제가 아까 면접이라고 하긴 조금 애매하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네. 네. 나도 고를 수 있다 이거지. 네. 나도. 보통 이거- 사장이 퇴짜 맞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퇴짜 맞습니까? 내가 돈 준다는데도 불구하고 저 회사 일은 안 하고 싶다. 이게 되게 조심스럽긴 한데요. 네. 일단은 이 마케팅이란 게 뭐 너무 당연하지만 프로덕트가 일단 좋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품이 좋아야 잘. 나도 요거 했더니 될 만한 될 상품이 아니냐. 내가 봐도 이건 안 사. 이걸 내가 어떻게 팔아? 그렇지. 네. 그 인재 입장에선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게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내가 전문성이 있어도 그렇지, 이게 그렇지. 성과가 안 나오면 자기는 저평가 받을 거기 때문에 네. 그런 우려가 그럼. 있죠. 48,000원짜리 빨래비누로 어떻게 팔아? 그렇지. 네. 그런 고민이 있구나. 그게 있고요. 예. 두 번째로는 그 디맨딩 레벨인데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모든 걸 다 해주쇼. 네. 우리는 비누가 창고에 있을 뿐이요. 이걸 돈으로 받고 오쇼. 야, 그 진짜 난감하겠다. 지금 어쩌라는 거냐. 그러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사실 몰라서 그러는 건데 어떻게 요구해야 될지 몰라서 그렇지. 그러는 건데. 홈페이지 당연히 없어. 네. 맞아요. 모르셔서 그런 경우도 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 10시간을 계약했는데 예. 주 뭐 30시간, 40시간의 분량을 요구할 요구를 수도 하실 있고. 것 같으면 그렇지. 이제 인재 입장에서는 약간 우리 홈페이지가 없구나. 그럼 일단 시간 나시니까 그것도 하나 만들어 주시고 이제 그럼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되겠네요. 왠지 이렇게. 재밌네. 야. 온갖 사례들이 다 있겠군요. 네. 그래서 그러면 오케이. 그럼 사장님은 마음에 들었어요. 둘이서 핏이 맞아서 쓰기로 했어. 근데 하다가 보면 마음에 안 드는 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럼 퇴짜나요? 내가 중간에 중간에 했더니 아닌 것 같아. 얘는 진짜 말만 번지르르 하고 알고 보니까 순 냉탕이야. 어떡하지? 100만 원 계약했는데. 그럼 중간에 못해요? 20시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런 케이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검증도 하고 매칭도 잘하고 네. 하는 게 플랫폼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는 신경을 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케이스가 생기고요.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플랫폼을 쓴 장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연하게, 그러니까 저희는 한 달 단위로 계약을 하거든요. 한 달. 네. 그래서 다음 달에는 그냥 이분과는 종료하겠습니다. 다른 분 추천해 주세요라고 하면 저희가 또 다시 새로운 분 추천합니다. 한 달 단위는 시간으로는 몇 시간씩 단위예요, 그러면? 시간으로는 뭐 주에 10시간씩 하면은 이제 40시간 하고. 주에 20시간 하면 80시간. 네네. 그건 정하기 나름이고. 네, 정하기 나름. 주에 5시간만 하면 20시간. 한 달씩은 의무적으로는 해야 되고. 네. 네가 한번 픽했으면 한 달은 써야지. 네. 근데 뭐 그런 것도 저희가 뭐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좀 어느 정도 더 유연성을 드릴지에 대해서. 창업을 언제 하셨어요, 대표님은? 2년 전에 했습니다. 2년 전에. 네네. 야, 이거 한 사람 소개시켜주면 우리 원 포인트는 얼마 떨어집니까? 그거? 그래.
여보세요 원포인트입니다. 아 그런 인재를 원하시는군요. 파시는 물건은 뭐예요? 그럼 그 사장님 상담하는 것도 엄청 한 시간 될 손 텐데. 많이 갈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또 저 해놓고 나면 둘이 하면 한 50만 원 주고 받으면 10% 떼면 많이 뗀다는 소리 들을 텐데 그 5만 원 받고 그 일 하면 이거 아니, 회사 운영은 되겠어요? 양쪽에서도 컴플레인 엄청 제기할 것 같아요. 얘가 마음에 안 들어요. 되네, 또, 안 되네. 이 사장 이상해요. 서로 뭐. 물어보면 그놈이 문제라 서로 그놈이 문제라고. 그럴 것 같은데. 이게 수수료는 사실 저도 고객의 입장에서 네, 항상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희 서비스와의 별개로 예. 저희도 이제 다른 플랫폼을 쓰잖아요. 네.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해보니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좀 있긴 우리가 있습니다. 하는 일이 많다 생각보다 많다. 그럼요. 그렇지. 네, 뭐 예를 들어서 저희는 전문가 풀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비용들 그리고 검증의 이제 전문가 검증 기술 아까 그런 것들을 개발하기 위한 비용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이슈를 대응하는 예.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런 리소스들 이런 것들 또 최종 매칭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꽤 많은 리소스가 드는데 이런 것들은 잘 좀 보이지 않는구나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얼마 받으세요? 요건 집요해. 정확히는 요거 말씀 싹 피해가려고 다른 얘기로 싹 넘겼는데. 정확히는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네. 그 해외 저희와 비슷한 유사한 플랫폼의 수준에서 조금 낮은 수준으로 받고 있습니다. 10%? 해외 유사한 플랫폼은 많이 받을 것 같은데 난 이건. 10%? 한 20%? 예를 들면 내 사장님이 100만 원을 줬어요. 프리랜서한테. 그럼 한 10%, 20%는 그래도 떼가지 않을까? 다시 그럼 프리랜서한테 그럼 사장님이 100만 원 줬으면 그 중에서 내가 떼가고 남은 걸 프리랜서한테 주나요? 아니면 100만 원이면 100만 원은 그대로 가고 아니지. 양쪽에서 프리랜서로 일단 그러니까 원 포인트로 결제를 하고 원 포인트에서 떼고 주겠지. 맞습니다. 안 그러면 얼마 받았는지 알아? 둘이서 야 사장님. 그럼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받는 사람은 시간당 5만 원인데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시간당 한 7만 원 이런 느낌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40%. 좀 많이 떼는 것 같기도 하고. 저희 일반적인 저희가 헤드헌팅 서비스 이용할 때 예. 한 20에서 25%, 20에서 30% 정도 레인지가 형성이 됩니다. 월급 연봉에 그 정도 떼죠. 네, 연봉에. 네. 두 달치인가 세 달치 월급을 떼던데. 아니다. 한 달치 한 달. 전체 한 달. 연봉에 연봉에, 20에서 30% 정도 수수료가 발생을 하고요. 기존 서치 펌들. 예. 두 달치 월급. 네. 떼는 두 것 달치 같아요. 월급 정도 네, 가져가는 거구나. 저희는 그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고 그거를 이제 월 단위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효율적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 하는 일 치고는 많이 받고 싶은데 많이 받기도 쉽지도 않고 그렇겠네요. 이거 창업하시거나 하면서 좀 참고하셨던 회사들이 있어요? 이런 있을 거는 같은데 그 이런 회사들 뭐 잡코리아니 뭐니 이게 인재 매칭해주는 회사들은 많잖아요. 네. 근데 그거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달라요? 약간 사업 아니면- 모델이. 네. 거기에서 일반적인 인재 매칭 서비스의 페인 포인트가 뭐길래 이런 쪽으로 도전을 하셨어요? 사실 이게 이 정규직 매칭 플랫폼이랑 프리랜서 매칭 플랫폼은 좀 다른 속성이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저희 잘 알고 있는 뭐 사람인 잡코리아, 예. 원티드 이런 플랫폼들은 저희가 이제 좀 중점적으로 개발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네, 그게 뭘 전문가를 사전에 검증하고 계속 사후적으로 지속적으로 검증하는 그런 프로세스들. 예. 네, 그리고 아까 최적 매칭에서는 물론 이제 알고리즘 기반의 최적 매칭은 하고 있지만 예. 그 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업무를 스코핑하는 걸 정확하게 스코핑하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프리랜서다 보니까 예. 외부 인재다 보니까 이들 간의 그 기업과 인재 간의 협업을 지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을 좀 시스템적으로 지원하는 것들 또 이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진짜 이렇게 매칭의 포인트고 네. 맞선을 시켜주는 게 포인트고. 네. 그리고 최적 매칭 같은 경우에도 이 프리랜서는 조금 더 그 세부적으로 돼야 됩니다. 이게 특정 스킬이 필요해서 이 분을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고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칭도 더 정교하게. 그래야 서비스가 서비스다워진다.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서로 맞춰봐라고 하는 기존 그게 플랫폼으로는 자꾸 엇나간다는 거죠. 매우 성과가 중요하겠군요. 진짜. 그 사장님 입장에서 어쨌든 내가 3개월을 써봤는데 매출이 늘어났어. 그런 딱 성과가 나와야지만 이거는 비즈니스가 계속 유지될 것 같아요. 그럼. 안 그러면 뭐 썼는데 그래도 뭐 김 과장은 성격은 좋아. 괜찮아. 뭐 그러고 가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거는 뭐 그런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실 사람의 노동력, 워크포스라는 게 누가 와서 일해도 비슷해. 그러니까 일당 잡부 구함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예. 뭐 어디 무슨 도우미 구함 이런 거 있잖아요. 물론 세세하게는 품질이 차이가 있죠. 일 깔끔한 분도 있고 안 그런 분도 있고 있는데 아유 그냥 대체로 비슷해. 뭐 그러니까 되게 이제 일당도 정해져 있고 뭐 이런 건데 네. 일의 성격들이 점점 더 그렇지 세분화되고. 않은 누가 일하느냐에 따라서 일의 결과물이 많이 다른 일로 우리 세상이 그렇게 변해가는 것 같아요. 똑같이 언더스탠딩 진행해도 다르잖아요, 여러분. 그죠? 이 프로하고 이 안 대표는 다르죠. 그렇죠. 다르죠. 아니, 물론 우리 똑같이 일당 받고 나온다고 치더라도 다르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스타일이 있는 것처럼 일이라는 게 점점 더 그 어떤 일이라도 이제 그런 식으로 변해가기 솔직히 때문에 어떤 사람이 하느냐에 따라서 격차가 어마어마하죠 요즘은 정말.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일하든지 관계없는 그런 성격의 일은 자꾸 기계화, 인공지능화, 전산화로 대체되고 있어서 네.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은 이제 앞으로는 점점 더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많이 다른 중요하니까. 일들로만 몰리게 되니 그런 것들을 매칭시켜주는 서비스가 필요할 거다. 맞습니다. 정리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아까 질문 주셔가지고 이거 예. 한번 설명드리면 네. 좋을 것 네. 같은데요. 저희가 벤치마킹 하고 있는 미국의 서비스가 있습니다. 아 미국 외국 회사들이 있어요? 네. 사실 미국에서는 이 프리랜서 매칭 시장이 굉장히 성숙해 있습니다. 이미 한 10년 전부터. 네. 네, 미국은 뭐 잘 아시다시피 워낙 유연하게 고용하는 문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프리랜서 고용 문화를 받아들이기 굉장히 수용적이었고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이 3개가 있는데요. 서비스가 탑탈, 어버크, 파이버라는 회사입니다. 업워크, 네, 네, 네. 톱탈. 이것도 약간 우리는 톱 클래스 애들만 모아놨어. 뭐 그런 느낌이네요. 맞습니다. 실제로 탑탈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의 이제 그 구글에 쳐보시면은 탑탈에 탈락해서 매우 화가 난 지원자분들의 블로그 글이 굉장히 많습니다. 비슷한 컨셉이네요. 네. 지원하고 우리도 면접 열심히 까다롭게 봐. 네. 아마 탑탈에서 쓰는 블로그일 수도 있어요. 우린 이렇게 까다로워. 그러니 일 시키는 분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믿음직하겠어. 우리가 대신 까다롭게 해줬어. 탑탈에서 고르면 거의 확실한 애가 오겠는데 뭐 이렇게. 그래서 이 3개의 기업들이 다 기업 가치가 1조 이상이고 연애 그래요? 이제 그 순매출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거래액 말고 이제 수수료 기준으로 산정한 순매출이 7천억, 5천억에서 한 8천억 정도 예. 됩니다. 달러로? 아니, 원으로? 네네네. 그리고 유형이 이미 너무 시장이 성숙해서 그 유형도 되게 다양한데요. 뭐 탑탈 같은 경우에는 저희와 유사하게 좀 프리미엄하게 예. 직접 이제 큐레이션 해드리고, 예, 뭐 검증도 더 철저히 하고 이렇게 하고요. 어벌크 같은 경우는 아예 오픈 매칭 플랫폼이어서 이제 그냥 기업과 인재 간에 자유롭게 인재라면 네가 매칭할 알아서 수 네 있는. 자기소개서를 잘 써놔. 네. 그럼 궁금한 게 있는데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은 부족한 인재가 많을 텐데 마케팅으로 포인트를 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딱 매출이 바로 나오는 분야라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쓰면 얼마가 나와. 그러니까 쓰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냥 매우 심플하게 고민할 거야. 네. 인사총무, 재무회계, 뭐 영업 마케팅 중에 마케팅으로만 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 일단 첫째로 이제 기존의 시장에 페인 포인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발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외주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이미 있으니까. 이미 있었었는데 이제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행사를 많이 활용을 했는데 그 대행사에서의 여러 가지 페인 포인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예를 들면은 대행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이제 작은 기업들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러니까 작은 대행사가 없다. 대행사는 대행사 역시 규모가 좀 작은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게 그렇게 돈은 돈대로 받아가고 일은 일대로 못한다. 시켜보니 만족도가 떨어지더라. 기업은 사실 높은 퍼포먼스를 기대하는데 이제 그 정도를 받지 못하면은 거기서 좀 실망하는 케이스가 훌륭한 인재가 작은 대행사에 있을 리가 없으니까. 네. 네, 맞고요. 그리고 말이네. 그 최적 매칭도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대행사는 어떤 남는 잉여 인력 예. 투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뭐 사실 대행사를 탓할 수는 없고 이제 리소스 분배 차원에서 예, 예.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뭐 이제 뭐 만약에 식품 기업이 이제 서비스를 요청을 하면은 식품 전문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 다른 이제 전문성이 없는 다른 잉여 인력을 투입하는 등 그런 문제. 네. 네, 그래서 최종 매칭이 좀 안 되고 또 마지막 이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 대행사는 특성상 본질적으로 결과물 중심, 그러니까 턴키 방식으로 이제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예. 이제 기업들은 나랑 같이 고민해줄 사람.
나랑 같이 고민하고 전략을 같이 짜줄 사람을 원하거든요. 근데 음. 그런 역할이 수행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페인 포인트가 있었고 그리고 마케터 구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아까 맨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디지털 마케터의 수가 굉장히 제한적이어서 그거는 진짜 해본 사람만 해본 거군요. 네. 아. 그래서 채용 자체가 어려워서 페인 포인트가 있었다. 이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아까 대표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것도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경기가 많이 어려워지면서 이제 이거를 잘 팔기 그러니까 그 내가 투입한 만큼 결과가 나오는 거를 선호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지금 뭐 개발을 더 하고 디자인을 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이제 뭔가 성과로 나오지는 않잖아요. 어떤 그 결과물은 나와도. 그렇지. 근데 마케팅은 내가 퍼포먼스 마케팅이라면 특히 내가 100만 원을 쓰면은 효율만 잘 나오면은 500만 원의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으니까 예, 그 예상되는 그 비용 투입을 한다. 하는 트렌드가 좀 강해졌더라고. 볼 수도 그래 있습니다. 한번 이분 한번 써보자 돈 좀 내고 이런 결정을 내리기가 쉽다. 네. 결정자 입장에서는 돈 넣고 돈 먹기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300만 원을 써서 인재를 고용해도 내가 500만 원을 더 벌면 그냥 되는 거죠. 네. 그렇지. 주식 채팅방 유료화가 잘 되는 이유죠. 더 벌면 되니까. 그렇지. 이게 뭐 대수야? 20만 원, 30만 원 대수야? 한 달에 200만 원이래. 더 벌면 되잖아. 그렇지. 근데 정작 2년간 해보니까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요걸 요렇게 연결해주면 되겠고 요 일하는 게 쉽지는 않을 텐데 요건 요렇게 하면 되겠네 싶은 생각을 하셨을 텐데 실제로 한 2년간 해보니까 야, 이 일은 생각보다 이게 어렵구나. 그런 게 뭡니까? 라는 걸 알게 되셨을 것 같아요. 네, 사실 너무 낯빛이 어려운 게 너무 어두워 지금. 뭐부터 얘기해야 되지? 한 시간 정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일이 의외로 어려웠던 점. 일단은 저희를 많이 의심을 그러니까 하세요. 그게 그러니까 무슨 저희도 사기꾼인 줄 아시는 게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마케팅이라는 게 방식이 너무 다양하고 네. 그리고 어떤 좀 약간 좀 올바르지 못한 방식으로 마케팅을 도와드린다고 하는 그런 업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옛날에 뭐 이슈화 됐던 뭐 매크로를 써가지고 뭐 상위 노출 할 수 있도록 그 뭐 랭킹을 올려준다던가. 괜히 트래픽 많아지는 것처럼 보이는. 네, 물론 이제 훌륭한 기업도 굉장히 많지만 이런 기업들도 있고 또 어떤 작은 대행사에서 뭐 비용을 들였는데 충분한 성과가 안 나오는 그런 경험들을 하셨다 보니까 저희도 그냥 그런 곳들 중에 하나겠지. 마케팅 업체라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는 아니다. 저희는 정말 이 마케팅 검증에 신경 쓰고 있고, 정말 도움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거를 전달하는 게 일단 어려운 것 같습니다. 돈 낼 고객에게 우리를 통해서 인재를 찾아가시면 좋습니다. 자체를 설명하는 저희 게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접근을 그러면. 신뢰감 있게 설명드리는 건 당연하고. 먼저 전화가 오면 좋을 텐데. 보통 저희가 이제 온라인 통해서 그리고 저희도 콘텐츠 마케팅을 하니까 저희한테 먼저 신청을 주시는 분들이 많고요. 여기도 보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나 혹은 뭐 구글 보고. 검색 등을 통해서 마케팅을 한다. 네네네. 그건 누구 시켜요? 저희도 저희 그 내부에 있고 계시고 저희 공동 창업자가 하고 저희도 원포인트 전문가를 세 분 써요? 씁니다. 야, 그분들 누군지 알려주세요. 그분을 소개시켜주세요. 그래. 그분을. 그럼. 야, 우리가 800명 중에 고르고 골라서 괜찮은 사람 3명 딱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본인이 제일 잘 하겠지. 야, 앞으로 전화해서 그 3명 중에 한 분을 보내주십시오. 그럼. 네네. 중국집 주방장님이 점심으로 먹는 그 메뉴가 그날 식재료 신선한 거야. 근데 요즘 진짜 내가 정규직을 안 하고 나 이런 것만 하고 그냥 살래. 그런 분들이 많으니까 이게 일단 훌륭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비즈니스가 말이 되려면 그 인재가 프리랜서로 지원한 인재가 진짜 훌륭해야 말이 될 것 같아요. 근데 훌륭한 인재는 그냥 프리랜서만 하는 걸로 과연 만족할까? 물론 뭐 사정상 나는 시간당 조금만 일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으나 요즘 그렇게 시대가 바뀌었을까요? 나는 정규직 그런 거 짜증나. 사장님 싫어. 나는 이렇게 자유롭게 일하는 게 진짜 좋아. 사실 그런 불안함이 없을까요? 불안함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바뀌었다고 볼 수는 절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바뀌고 있다가 그럼. 맞는 것 같습니다. 바뀌고 있다. 네. 근데 이제 저희 같은 이제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와 유사한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사이드 잡으로 경험을 해보시고 자신감을 어느 정도 얻고 전향하시는 케이스는 꽤 요렇게 계시는 해도 것 되겠다. 같아요. 네. 프리랜서를. 특히 이 저희가 되게 뿌듯한 케이스는 뭐냐면 그
여성분들 이제 육아하시고 이제 출산하시고 육아하신 경우에 이제 일을 지속하실 수 있는 환경을 저희가 제공해 그렇죠, 줄 수 당연히. 있는 거니까 그런 건 되게 뿌듯하고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으시고 아, 네. 집에서도 일할 수 있고 하니까. 네. 실제로 저희 전문가분께서 중에 이제 출산하시고 바로 일주일 안 돼서 바로 이 일을 재개하신 경우가 계신데 일하시다가 예, 중요한 거는 이제 어떤 회사가 시켜서 강제로 한 게 아니라 내가 진짜 하고 싶어서. 예. 그래서 그런 경우는 되게 좋은 케이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야, 요 시장이 재밌네. 요 시장이 지금 요즘 진짜 좀 달라지는 시대상을 반영하는 비즈니스네요. 정말. 네. 직원이 몇 분이에요? 저희 현재 라이트? 10명 있습니다. 10명. 10명. 네. 10명이 그럼 무슨 일해요? 공동 창업자 2명. 네, 맞습니다. 한 분은 마케팅, 한 분은 방송 출연. 또 또 나머지 8명은 그리고 개발자 한 분 계시고요. 예. 네? 네, 그리고 기획자, 프로덕트 기획자. 네. 그건 마케팅이랑 비슷한 건가요? 아닙니다. 이제 기획이죠. 이 기획, 프로덕트를 프로덕트를 서비스를 만드는 거? 기획하는. 네. 네. 그리고 이제 운영 담당해 주시는 분이 3분 계십니다. 운영 담당이면 네. 전화도 받고 뭐 운영, 아, 저희가 그렇지, 그렇지. 아까 말씀드린 진짜 이제 오퍼레이션을 해야 되니까 네. 네, 그리고 매칭하고 네. 그리고 사후에 좀 관리. 전화해서 CS, 시간 되세요? 이것도 물어봐야 되고 다 하니까. 네. 3명 남았습니다. 경영 관리 계시고요. 인사총무 회계. 네, 그리고 저희도 마케팅 인력이 마케팅 있고요. 담당. 있고. 네, 그래서 네. 아까 있다고 그랬고. 네, 네, 네. 야, 이 시장은 앞으로 굉장히 커질 텐데. 잘 됩니까? 들어보니까 아이디어는 괜찮은 것 같아요. 비즈니스는 요런 수요는 있겠다 싶어요. 근데 시장 터질 실제로 이게 때까지. 잘 돌아가는지는 모르겠네요. 초기 시장이죠, 아직. 네, 아직 초기 시장이고 근데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저희에 대한 평가니까 예. 초기에 그 PMF라고 하죠. 그러니까 프로덕트 마켓 핏은 어느 정도 찾았다라고 예. 저희 보고 있는 게 시장은 있는 것 작은 같아요. 기업들의 신청이 많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 뭐 비용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좀 이탈되는 고객분들 계시지만 예. 일단 신청 자체는 많고 기존에 좀 많이 고충이 있으셨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우리가 기존에 좀 큰 문제를 좀 해결하고 있구나. 인재 고용이 어렵다는 예. 작은 기업이 인재 고용이 어렵다는 문제를 해결하고 있거나 음. 하고 해서 사실 매출은 계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진짜 작은 기업들이 사람 구하는 게 정말 어렵긴 어렵거든요. 그런 진짜 페인 포인트는 있을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그게 대표 탓인데. 왜 저를 쳐다보십니까? 아니, 대표보다 더 뛰어난 인재가 그 회사에 들어오지는 않거든요. 괜찮아요. 제가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레인지가 넓어요. 보통은 저 라이트죠, 내지는 뭐 원포인트죠, 뭐 저 인재가 하나 필요해서 전화했습니다. 보통 그렇게 연결될 텐데 네. 그 전화는 오퍼레이션 하는 분 직원분들이 주로 받으시잖아요. 네. 아니면 대표님들이 받을 때도 가끔 있을 거고. 네. 되게 큰 빅 클라이언트는 제가 직접 이제 조무래기들은 상대 안 한다. 보통 그러면 저보다 저희 운영 매니저님들이 더 대표. 훨씬 잘하셔가지고 저는 성사율이 네네. 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아 아니에요? 대표가 직접 전화 받는 거하고 대표가 받을 때랑 아니면 직원이 그러니까 A, B, C 직원이 지금 전화 받고 계실 텐데 내가 진짜 요즘 그런 경험해요. 뭐 이렇게 이메일 문의 오면 내가 답을 하면 성사율이 떨어져. 답도 안 와. 대표의 근데- 거만함이 이메일에 묻어 있거든. 근데 직원이 이렇게 하면은 답이 잘 와. 그럼. 그거 진짜 신기하더라고. 필이 있거든. 얘는 나랑 좀 만만해 보이네 하는 필이 있거든. 야 이게 뭐 이상한 거만함이 느껴지는데 나름대로 친절하게 쓰는 것 같은데도. 그 억지스러운 친절함이 느껴지는 어때요 그거? 그렇지 않아요? 사실 다들 잘하셔서 예. 사실 뭐 저보다 더 잘하시면 잘하셨지. 예. 그래요? 예. 그 성사시켜야 하는 인센티브가 있지는 않을 텐데 네, 아직 그런 건 건당 없습니다. 얼마도 아니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 싫으시면 마세요. 딱 끊으면 나도 스트레스 안 받고 야 밥 먹으러 가자 하면 좋은데 한 번만 그럼 이분 한번 써보시겠습니까? 부터 시작해서 매달려야 하는 이유가 없잖아요. 그 직원들 입장에서 대표가 받는다면 이건 내 회사니까 옆에서 매달리지 마. 쳐다보고 있지. 옆에서 전화 받는 걸 쳐다보고 있어. 그게 사실 저의 역할인 것 같은데 이제 어. 저희가 아무튼 이 시장을 선도해 나가고 있고 예, 좀 새로운 프로덕트니까 내가 아무튼 기여해가지고 새로운 걸 만든다라는 그런 마인드셋이 저희 팀원들은 있으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당장 건당 인센티브가 아니어도 우리 진짜 성장하고 싶다 이런 마인드셋이 좀 있으십니다. 그 대표님 말 잘하지 않습니까? 와. 그러네.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창업하신 거예요? 아 저는 원래 직장 생활을 좀 하시다가 한 5년 6년 정도 했습니다. 직장 컨설팅 생활 회사 컨설팅 회사. 컨설팅? 네네. 컨설팅이면 굉장히 범위가 큰데요. 아 경영 컨설팅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큰 회사들 다니면서 네 주로 대기업을 잔소리.
잔소리하는 거 하다가 네.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자존심이 강하다고 그러던데. 컨설팅은 자기가 뛰어나지 않으면 그럼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이 나한테 야 화장품 어떻게 팔아야 됩니까라고 물어보니까 거의 뭐 나는 왕이 된 듯한 느낌이지.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그 자율성도 강하고 네. 내가 스스로 나의 가치를 입증해야 되는 그런 비즈니스 사업이라고 하더군요. 네, 사실 저도 컨설팅 회사에 있을 때 뭐 20대 후반, 30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뭐 20, 30대의 컨설턴트가 뭔가를 뭐 이렇게 제안을 네. 한다는 게 예. 좀 수용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시간 많이 투입하고 노력하고 좀 스스로 자존심을 지키려고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포인트. 야, 원포인트라는 재밌네요. 새로운 서비스. 요거는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했다가 좀 더 이제 전문성이 필요한 다른 일들, 그렇죠. 그렇게 넓혀가려고 계획하시고 뭐 위기 관리, 홍보라든가 원 포인트를 이 전문가 사람 좀 전문가 좀 없습니까 하는 이런 거 할 때 영역을 좀 넓혀 가시려는 생각인 거죠. 네, 네, 기본적으로 맞고요. 일단 저희가 아직 2년밖에 안 된 기업이어서 네. 아직 뭔가를 저희의 막 미래를 지금 정의해 버리기에는 아직은 꼬꼬마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저희는 결국에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미션, 그러니까 작은 기업들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건 다 하자. 라는 거고요. 일단 저희가 그러면 지금 하고 있었던 거에서 좀 확장하는 말씀 주신 직무 확장하는 거 하고 또 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개인을 연결해 주지만 이 개인과 개인을 묶어서 팀으로 또 제공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겠네요. 그러면 또 기존의 대행사나 컨설팅 사업을 또 대체할 수도 있는 사실상. 네, 네. 그런 것도 생각하고 있고 뭐 추후에는 진짜 AI 그 기술 기반의 솔루션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 이게 지금은 이제 인재 매칭으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만 결국에 사람이 아니어도 이거를 효율적으로 어차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 일만 되면 되는 거니까. 어차피 이제 인력 부족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 거니까. 네. 혹시 이쪽에 경험이 많으셨는데 나이가 드셔서 퇴직한 분들도 꽤 있으세요? 저희 전문가 풀에 그렇습니다. 네. 잘 들어가려고 그런 거지 지금. 야 어떻게 이렇게 치마 빨라져가지고 아주. 사실 저희 같은 사람도 받아줄까요? 아직까지는 많지는 않습니다. 50대는 안 왜요? 맞습니까? 왜요? 50대 경력도 많고. 네. 그런데 네. 일도 열심히 할 수 있는데. 맞습니다. 네. 근데 지원을 일단 많이 안 하시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이 마케팅이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지털 마케팅은 사실 이게 태동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진짜 많이 하면 한 15년? 부장님은 몰라. 네. 과장님 이렇기 이하만 때문에. 알아. 네. 근데 뭐 예를 들면 재무 회계라든가 뭐 여러 가지 방식은 내가 은퇴한 그럴 수 있을 분인데 나는 경력이 있어. 그리고 집에서만 조금씩 하는 건 충분히 할 수 하는 네, 분도 꽤 있을 것 충분히 할수 같은데요. 있고, 요즘에 워낙 인구 수도 많고 훌륭하신 분들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확장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뭐 경영 전략이라던가. 네. 그래. 그야말로 원 포인트 레슨을 해줄 만한 네네. 소기업들 중에는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디 다른 업종에서 오랜 경험 있는 분은 이거 이렇게 하면 되지부터 시작해서 그렇지. 이거 내 친구가 비슷한 사업하는데 그렇지. 연결해 줄까? 막 이렇게만 딱 찍어줘도 되니까. 네. 그건 한 번씩 컨설팅을 받아볼 만하죠. 네. 그분들 입장에서도 자신의 경험과 네트워크와 그럼요. 노하우를 그리고 갑자기 살릴 수 좀 있고. 생각난 건데 젊으신 전문가들도 마찬가지인데 뭐 부수입을 얻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이제 제가 여쭤봅니다. 가끔 이제 전화로 이거 왜 하세요? 네, 왜 하세요라고 하면은 그분들은 뭔가 내가 좀 갖고 있는 역량 활용해서 좀 기여하고 싶은 마음이 좀 그래서. 있어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럼 그런 분은 다음부터는 시간당 5,000원만 드린다고 하세요. 그래도 계속 그러는지. 난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욕을 먹을까? 그냥 두면 그냥 사회가 아주 원활하게 잘 돌아가는 그런 사회에서. 그건 지속 가능하기 어렵다. 정당한 페이를 그렇죠. 해야죠. 저희도 회사 다니는 게 사실은 다음 달부터 월급 안 주면 저라고 언더스탠딩에 출근하겠습니까? 그래. 그러나 월급만 보고 하는 거냐 하면 그런 또 또 아니지만 막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면 또 그것만은 아닌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럼.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재밌네요. 야, 이렇게 이런 사업이 있구나. 자기는 일을 안 하면서 중간에서 남들 일하는 거를 서로 연결시켜서 A한테 일을 시켜서 B한테 넘겨주는 일을 하면서 중간에서 중매하는 그 사람의 약간 설렘 혹은 스트레스 둘이 잘 돼야 되는데. 그러면서 자기는 아무 일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일을 해보면 일이 너무 많아서
고민이라는. 좋은 사람을 진짜 많이 확보하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하겠네요. 네. 좋은 인재 풀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원 포인트 서비스. 요걸 보고 또 지원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좋겠네요. 아르바이트도 하고 회사 이걸 사업도 보고 잘 창업하는 분도 많아질 것 같아서. 오, 너무 자세하게 얘기하는 걱정이긴 건가? 합니다. 야, 요거 말 되겠네. 그렇지. 요거 내가 요거로. 근데 그런 게 있습니다. 이 시장 자체가 좀 아직 초기이기 때문에 이제 고객분들의 이제 사람들의 이해도가 높아지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크기가 뭐 저희 소위 이야기하는 시장의 크기가 큰 게 우선이다. 여기저기 비슷한 창업을 하는 사람이 생기더라도. 네네네. 그게 지금 우선인 시점 같습니다. 거기서 뭐 더 잘하는 건 저희가 잘하면 되는 거니까. 야, 이런 대국적인 마인드. 언더스탠딩이 많은 시청자분들 다들 이제 기업들 몇 개씩 한꺼번에 운영하시면서 고민이 네. 많으실 텐데 뭔가 이제 마케팅 우리 회사 마케팅 직원이 일 좀 잘하는지 알고 싶다라고 하면 김대리한테 이런 일을 똑같이 주시고 똑같은 일을 여기 원포인트에 주고 줘보고 한번 시켜보세요. 이야. 그러면 알 수 있습니다. 네. 인생은 이렇게 냉정한 거죠. 네, 자, 원포인트라는 서비스 운영하고 계시는 라이트의 최준순 대표님. 네,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